2월 25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참 3주년 동안에 별의 일이 다 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이라든지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도 있었고요. 또 여러가지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있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출발 전에 44%로 시작했는데 갤럽 조사겠죠. 지금 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 때와 3년 지나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대통령의 중간 평가로 보면 크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간에 잘한 일로 이렇게 꼽히는 부분을 보면 통진당 해산, 그 다음에 국사교과서 문제를 새로 정리하는 부분, 국정원 해체를 막은 부분,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는 부분, 또 목함 지뢰 때 전쟁 위기를 강하게 대처한 부분,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핵과 미사일에 잘 대처하는 부분, 대체적으로 이 안보와 그 다음에 국가 정체성 지키기 이런 부분에서는 잘 했다고 봅니다. 저는 단순히 보수적 시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보수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우리 사회가 상당히 개혁되고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워낙 엉망으로 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 5년에도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한 번쯤은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가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론에 가깝게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나라가 안보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민생에서는 경제가 중요하고요. 또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 차에 9월에 67%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그 지지율을 다시는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박 대통령이 취임 초에 67%를 기록할 때 왜 그렇게까지 지지율이 올라갔는가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박 대통령은 탈세, 역외 탈세 같은 부분에 강력히 대처했고요. 기업인들은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잘한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원전 비리 같은 공기업 비리에 대해서 뒤져서 사사시 많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박 대통령이 부패 척결을 기치로 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공직자나 공기업 이런 부정부패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세게 좀 나갔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도 이렇게 지금까지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겠다 해서 그 가족들을 불러들이고 했죠.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굉장히 쳤습니다. 취임 1년차에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했는데요. 그런데 원전 비리 수사는 결국은 밑에 실무자급 다수가 구속되고 끝났고 그 뿌리는 헤쳐지지도 않았고 탈세나 역외 탈세에 있어서도 진정하게 깊숙한 데까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 기득권의 박 대통령의 이런 부패 척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박 대통령은 또다시 그해 연말에 철도 개혁에 나섰다가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면서 연말에 고생을 굉장히 했죠. 그러다가 2014년에 접어들면서 해외 방문 외교도 하고 독일에 가서 드레스덴 선언도 하고 통일 대박 이야기도 하고 이러저렇게 하면서 세월호 침몰 직전에 61%까지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세월호가 침몰되면서부터 지지율은 40% 중반대를 이렇게 헤매기 시작했고
총리들이 잇따라 낙마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문건, 뭐 찌라시라고 부르는 문건 논란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2015년으로 바뀌면서 정세 논란까지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생기면서 한때 29%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고 이러면서 친박의 이름이 거론되고 이러면서 30% 중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중반기쯤에 다시 40을 넘겼는데 메르스가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29%까지 갔다가 30%대에 있다가 작년 연말에 11월 달쯤 돼서 40%를 기록하면서 점차 조금씩 올라가서 갤럽 조사로는 43%, 뭐 다른 조사에는 47%, 8%까지 나온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낮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돌아봐야 될 부분은 저는 초심으로 회귀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초심으로 회귀해야 되느냐?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2012년 12월 대선에 한 11시쯤 돼서 거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날 밤에 박 대통령이 느꼈던 마음, 그리고 2013년 2월 14일 날 아마 밤에 다음날 취임을 앞두고 잠을 많이 설쳤었을 겁니다. 그날 밤에 대통령이 느꼈던 마음, 자, 결혼도 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산다.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친의 업적을 받들어서 그 나라를 튼튼하고 안전하고 한마디로 복지가 넘치고 그리고 국민들이 잘 사는 이런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패 척결이나 사회개혁이나 경제개혁 이런 부분에 열심히 매진해서 서민이나 중산층의 삶을 개선시키겠다 생각을 하셨겠죠. 자, 지금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연 그때 대통령이 생각했던 목표와 방향과 지금의 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즉 초반에 본인이 생각했던 목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 부분으로 보자면 경제에 해나가는 일들이 그때 생각했던 마음과 같은 것인지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인지, 부패 척결에서도 같은 것인지 벗어나 있는 것인지,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 안 됐다면 왜 안 되는 것인지,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과 지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잘 보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나 행정부에 말입니다.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때 새누리당에 자신을 열심히 따랐던 의원들과 지금의 의원들의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당과 청와대 관계가요. 아니면 잘 못되고 있는 것인지, 왜 그런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일보 조사에 보면요, 지금 대통령의 이 잘했음이 47%입니다. 뭐 잘 못했음이 49%지만 임기 3년 차에 이 정도면 저는 뭐 잘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안보에 대처하는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대체로 큰 불만이 없습니다. 뭐 중국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혼란이 있었지만은 그런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 믿을만하다라는 것이 월등히 높다고 보는데요. 경제에 있어서 어떠냐, 좋아졌냐 나빠졌냐 하니까 나빠졌다라는 사람이 60.8%고 좋아졌다는 사람이 6.5%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단편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경제가 나아졌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라는 부분은 대통령도 인식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취임 3주년을 맞이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7개월 만에 방문했다는데, 자, 어제 대통령이 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계획도 안 되고 법도 통과 안 시키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냐고 책상을 10차례 이렇게 치면서 국회를 향해서 20분간 격정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뭐 대통령 굉장히 답답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산업 뭐 발전법 이런 부분을 통과시키지 않고 노동관계사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분노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 법을 통과시켜주고 하면 지금보다 좀 나아지겠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거나 좋아질 수는 있겠는가? 그 법 말고는 대통령이 할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대통령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야당의 김종인 대표라면요. 그래 다 통과시켜드리겠다. 1년 이후에 그래도 경제가 지금보다 나쁘면 책임지겠느냐고 통과시켜주겠습니다. 사실 야당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선 프레임에서 대통령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양새도 되는 것이고 솔직히 이 야당에 대한 책임 전가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법이 다 통과되었다고 경제가 확 살아나느냐? 그건 뭐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러면 법 통과 말고는 대통령이 경제에서 법 통과시키면 경제가 살고 법 통과 안 되면 경제가 잘 안 살고 법 통과 말고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경제나 사회개혁이나 이런 일들은 없는 것인가? 모든 것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경제가 사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법만 잘 만들어서 계속 통과시키면 경제가 계속 살아납니까? 중국 경제가 법이 모자라서 저렇게 꺼지겠습니까? 미국 경제가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저러겠습니까? 물론 제도가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세계 경제가 법 통과만으로 살아나기는 어렵다. 더 안 망가지기 위해서 이런 법이라도 최소한 통과시키고 나쁠 때 우리의 체질이나 구조나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만한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기업들, 재벌들이 그거 하나씩 만들어서 대통령 모셔다가 행사 한번 하고 그냥 치워버리는 이례적인 부분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한국 공천관리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일처럼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었다고 신문들이 난립니다. 그 중에 부동산 담보대출이 608조가 넘었다고 난립니다. 근데 그 부동산 정책이 과연 경제를 회생시켰느냐? 최경환의 초이노믹스가 옳았느냐? 저는 방향이 잘못됐고 틀렸다고 봅니다. 솔직히 야당이 워낙 멍청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 쟁점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부분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저는요, 대통령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말씀 믿지 말고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나 사회 구조적 시스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시고요. 경제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오신다 해도 지금의 이런 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 하에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 다 저렇게 헤매고 있겠습니까? 국민들께 지금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대통령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인식을 시키고 여기에서 최소한의 뭐라도 해보자고 노동개혁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산업도 발전시키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중에 대통령께서 물러나시고 난 뒤에라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정말로 우리 사회에 법을 통과 안 시키면 그럼 할 일이 없는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곳곳이 썩어 문드러졌고 잘못 돌아가고 있고 공직자들이 부패가 늘어가고 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법하고 관계없이도 할 일이 많습니다. 대학 입시도 잘못됐고요.
대학 사학재단 운영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은 굉장히 낭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육개혁하고 관계없이 이 부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낭비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85%가 대학에 가는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이것만 그렇게 했습니까? 금융 시스템이요. 1금융권 빼놓고는 1금융권도 대기업에 대출해서 물려서 넘어가는데 좀비 기업이 상장 기업의 3분의 1이고 어떻게 그런 대출들이 이루어지는가? 투가면 정부의 공적 자금 손실로 기록되고 정부가 재벌들 회사들 다 안아주고 이것이 지금 옳은 시스템이라고 보십니까? 2금융권, 3금융권은 그야말로 고리대금업처럼 가고 있고 금융업을 하는 기업주가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이 주머니 돈처럼 돈을 빼다가 씁니다. 오늘도 저축은행에 한 사람이 영화감독 한 명한테 100억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소송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금융 시스템이 옳은 것인가? 노조 철저하게 저는 개혁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대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용자 측에서 한마디로 수많은 자금을 축적하면서 투자하지도 않고 빼돌리고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역에 탈세하고 수입 수출해서 돈을 빼돌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묻지마 밀어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또 옳습니까? 진짜 우리나라 역의 탈세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세제개혁은 그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해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규제를 진짜 강화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규제 강화하자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차에 기름 넣는 거, 보험 들어가는 거,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긴밀히 생계비를 차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과연 독점에 의한 독점 비용을 국민들이 지불하면서 실제 가격을 훨씬 높게 지불하는 부분이 공공연한데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소득을 더 늘릴 수 없다 하면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국가가 해야 되는데요. 전세값, 월세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스테이가 진짜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세가 없어진다. 그리고 전 국민이 집 없는 사람이 절반쯤 되는데 다 월세로 간다. 근데 거기에 대기업들이 하는 전세값의 한 3분의 1부터 반쯤 되는 보증금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넣는 그런 뉴스테이가 서민들이 대기업에 한마디로 월세장애로 전락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국가 차원에서 싱가포르처럼 공공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국가의 예산을 낭비적으로 쓸 게 아니라 국가가 청년 백수나 노인 빈곤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좀 하셔야 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만 이야기하고 부동산 가격만 보다가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전세값이 18.16% 뛰고 가계부채가 1207조가 되고 국가부채가 130조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박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서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대통령이 애초에 취임할 때 생각했던 목표와 굉장히 동떨어진 채 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옆에서 경제에 대해서 조언하는 분들이 정말 국민의 90%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 방향을 조언하는지 안 그러면 기득권을 위해서 조언하는지 대통령께서 한번 잘 돌이켜 보셔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남은 임기를 잘 마치고 한마디로 국가 정체성을 상실해서 종북이 판을 치고 나라의 역사는 무너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치는 모두가 혐오하는 형태로 되어가는 국가를 제대로 바로잡으면서 경제도 안정을 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대통령이 임기의 60%를 마친 지금에서 지난 3년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이 비슷한지 많이 벗어나시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만 드리면 되지만요. 주변에 좋은 말씀 하는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초심으로 회귀해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간언드립니다.